커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음료수 중 하나이며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커피를 매일 마시며 살아갑니다. 커피는 단순 기호식품으로만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질병 치료제로 처방되었으며 17세기 유럽의 의학자, 약초학자들도 커피를 몸에 이로운 약으로 여겼습니다. 커피를 흔히 자동차 연료와도 비유하는데 자동차 엔진에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도 몸과 두뇌에 동력을 공급하는데 커피를 필요로 합니다. 연료가 자동차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커피는 정신적, 육체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마그네슘, 칼륨, 망간과 같은 소량의 미네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커피의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의 주 성분인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염증을 감소시켜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의 손상을 억제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씩 마시면 심부전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에 함유된 클로로겐산 성분은 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커피는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커피를 마시면 입냄새가 더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는 입안을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마늘과 같은 냄새 나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커피의 퓨란이라는 물질이 냄새나는 물질과 결합해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우유나 프림, 설탕 등 첨가물이 없는 커피를 섭취할 경우 입냄새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활동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배출하여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주며 하루에 3잔 이상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이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뇌내 화학 물질을 자극하여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으로 변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 볶은 원두 커피를 작은 주머니에 넣고 향을 많으면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신체의 대사 속도를 높여주어 피로감을 줄이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근육의 지구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운동하는 동안 지속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칼로리 소모를 활발하게 하여 다이어트 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블랙커피를 드셔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대장 운동을 항진시키며 대장 내 음식물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장내 운동을 증가시키며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단 속쓰림 증상이 악화되거나 역류 질환이 있으면 모닝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소비하기에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간주되는데 커피의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 하루에 약 300 이내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루 2에서 3잔 정도의 커피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피를 적당히 섭취하고 커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 시 초조함, 불안, 수면 패턴 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성분은 몸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쉽게 잠을 잘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오후 6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집중력 향상과 기분을 좋게 하지만 쉽게 흥분하거나 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를 과다하게 많이 마시면 위산 분비가 많아져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체내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수분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커피를 마신 후에 물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유전적으로 안압이 높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다량으로 커피를 섭취할 경우 녹내장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 카페인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막고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골밀도를 떨어뜨려 골다공증을 생기게 할 수 있고, 방광 근육을 자극해 소변을 더 마렵게 하여 방광염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는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신 임신부는 저체중 출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신부의 카페인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시간은 일반인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 커피 섭취는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방법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랙커피를 선호하는 반면 크림이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피를 즐기는 방법에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 콜드브루 등 다양한 커피 음료가 있고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섭취할 때 각성 증가 및 건강 개선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고혈압 또는 심장 문제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 섭취를 제한하거나 디카페인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섭취할 때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에 유의하시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의료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